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 11 LC입니다. 주문하신 공포 17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17화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형님, 맨날 수도권이나 강원도, 충청도 얘기만 하시는데 남부지방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바로 남부지방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한 도로에 관한 것인데요. 이 도로는 밤이 깊어지면 그 길로 들어서는 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외지고 으슥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심야 괴담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남성분이 직접 전화해서 제보한 사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제보자의 경험이 제가 바로 그 도로에서 겪었던 일과 무척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초저녁쯤에 겪었다고 하는데 저는 새벽 1~2시쯤에 겪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분이 겪은 경험이 제가 겪은 것과 정말 비슷하거든요. 이 도로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길은 하동이나 남원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인데 낮에 오면 경치가 정말 아름답지만 밤에 오면 장담하건대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이 길이 밤에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려주세요. 이 사연은 심야 괴담 라디오의 한 청취자분이 제보한 내용입니다. 시간을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서울과 부산을 자주 오가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 서울 사람이지만 일 때문에 부산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3번 정도는 서울 본가에 올라오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매달 이용했으니 길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은 여자친구와 함께 서울에서 보리를 보고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대전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죠. 평소 부산으로 내려갈 때는 해가 지거나 어두워진 시간에는 운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기에 늘 아침 일찍 서울에서 출발하곤 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어두운 국도에는 도로 위 흉기라 불리는 난폭 운전자들이나 길가에 차를 세우고 강도짓을 하는 범죄가 꽤 많다는 뉴스가 종종 나왔습니다. 그 역시 밤에 운전하다가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여자친구와 상의해서 낮에 이동하기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쇼핑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시간을 많이 지체한 거죠. 늦게나마 출발했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별일 없이 순조롭게 차를 몰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와 대전, 통영고속도로로 갈아탔습니다. 함양 분기점을 지나 한참을 달리다 보니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어느 큰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길을 자주 다니는 분이라면 어딘지 아실 겁니다. 그 당시 그 근방에는 휴게소가 2개 있었는데 첫 번째 휴게소는 시설이 낡았지만 진출입이 편했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2번째 휴게소는 새 것이지만 구조가 좀 복잡했습니다. 그는 낡았더라도 드나들기 편한 첫 번째 휴게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부산까지는 이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죠. 저녁 6시였지만 하늘은 아직 환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했기에 차 시동을 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말했죠. 자기는 차에 있어. 내가 화장실 먼저 다녀올게. 교대로 다녀오자. 오래 운전해서 시동 끄기 싫다. 여자친구가 화장실로 걸어가는 동안 그는 옆에 주차하는 흰색 세단 한 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젊은 여성 4명이 내리는데 모두 외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녀들은 그의 차 앞을 지나 여자친구처럼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여자친구가 차에 다시 탔습니다. 그가 여자친구에게 말했죠. 자기야, 저 여자들 좀 봐. 얼굴은 예쁜데 옷 입은 게 꼭 유흥업소 아가씨들 같네. 그는 잠시 그 여성들을 관찰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4명 중 3명은 옷차림이 비슷했는데
유독 한 명이 다른 3명과 복장이 달랐습니다. 그 여성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마치 뿔처럼 생긴 검은색 머리띠였습니다. 뿔인지 아니면 다른 장식인지 확실치는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차를 몰아 휴게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휴게소를 나오자마자 방금 전까지 환했던 하늘이 마치 누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곧 비가 오려나 보다. 그래서 하늘이 흐려졌겠거니 하고 말이죠. 이 휴게소를 지나 계속 직진하면 오른쪽에 지리산 국립공원 입구가 나오고 조금 더 가면 큰 교차로가 나옵니다. 거기서 좌회전하면 하동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죠. 하지만 그가 차를 몰고 가는데 이상하게도 그 교차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혹시나 놓쳤을까봐 차 속도를 최대한 늦췄습니다. 여자친구와 대화에 정신이 팔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교차로를 지나쳐버리면 부산까지 가는 길이 훨씬 더 멀고 외진 길로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었죠. 한참을 천천히 달렸지만 교차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혹시 우리가 교차로를 지나친 건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휴게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나와야 할 교차로가 이렇게까지 멀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여자친구와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거치형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스마트폰 GPS가 불안정하고 구글맵도 지금처럼 사용하기 편하지 않아서 다들 차에 따로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다녔죠. 요즘도 길을 잘못 들어서 산속으로 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요. 솔직히 말해 그는 귀신 같은 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하진 않았지만요. 운전하다 귀신을 봤다는 둥, 헛것을 봤다는 둥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건 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차를 세우고 내비게이션을 켜라고 하자 원래 이런 이야기를 잘 믿는 편인 여자친구는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교차로를 지나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여자친구가 내비게이션을 설정하자 기계는 계속 직진하다가 다음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내비게이션이 지시한 좌회전 지점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직진하게 되었습니다. 약 2km를 더 달리자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하더니 이번에는 5km를 더 직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길을 달리며 그는 창밖 풍경을 살폈습니다. 길은 점점 깊은 산속으로 이어졌고 분위기는 음산해졌습니다. 길 옆은 낭떠러지였고 생전 처음 보는 길이었습니다. 도로 표지판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의 연석을 보니 길 전체에 걸쳐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이 길로는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1시간가량 운전하는 동안 마주오는 차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밤 8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무도 모를 거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는 사람 사는 집이라도 찾아보려고 필사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10분쯤 더 달렸을까 왼쪽 편에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길가에 자리 잡은 작은 철물점 같았습니다. 그는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집주인은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묻기는커녕 그들을 보자마자 황급히 철제 셔터문을 내려버렸습니다.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정할 수가 있어? 우리를 보고도 그냥 문을 닫아버리네. 그러더니 여자친구는 차에서 내려 그 집을 불러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차로 돌아왔고 둘은 다시 차를 몰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km 정도 더 가자
왕복 2차선이던 도로는 점점 더 좁아져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은 먹통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마트폰을 켜보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폰 GPS를 켜보니 현재 위치는 지리산 국립공원 한가운데로 표시되었습니다. 지도를 확인해보니 그들이 있는 곳까지 들어올 수 있는 도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여자친구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왔던 길로 되돌아가자. 이대로 계속 가는 건 위험해. 그는 차를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왔던 길을 되짚어 이케이무도 채 가지 않았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들어왔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추는 앞쪽 풍경은 이대로 가다간 깊은 숲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길 앞에는 흙더미가 쌓여 있었고 도로 위로 덩굴이 자라나 있었으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죠. 뒤쪽은 브레이크 등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 지붕 위에 무언가 매달려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마다 지붕 위에서 뚜둑 뚜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도를 낼수록 그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팔다리를 벌리고 차 지붕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손톱으로 긁는 듯한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차가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지붕 위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정말로 누군가 지붕 위에 올라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운전하던 그의 시야 끝에 흰 머리카락과 긴 손톱이 앞 유리창 가장자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언뜻 보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우고 후진해서 왔던 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후진 기어를 넣는 순간 그의 손이 오디오를 잘못 건드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불교 합창단의 반야심경 독송이었습니다. 차를 돌려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 독송 소리와 함께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목탁 소리는 차 안의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차 양옆에서 누군가 직접 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반야심경이 흘러나오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희가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가게 도와주세요. 독송 소리가 점점 커지자 그는 여자친구에게 소리를 더 키우라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음악 소리로 공포를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길을 빠져나오는 동안 공포는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주변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차는 다시 포장된 정상적인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원래 길로 돌아가려고 필사적으로 운전했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아까 그 철물점을 다시 지나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정상적인 길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분쯤 더 달리자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길가에 흰색 포터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트럭 옆으로 차를 붙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부산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트럭에 타고 있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길로 쭉 가다가 앞에 나오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리고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계속 직진만 하세요. 그는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에 웬 트럭이 이런 곳에 서 있지? 주변에 민가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깊게 생각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알려준 대로 길을 따라가니 정말로 삼거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아까보다 더 심했습니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좁은 외길이어서 마주오는 차가 있다면 둘 중 하나는 길 옆으로 비켜줘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길을 따라 10분도 채 가지 않았을 때 갑자기 길이 넓어지며 두 사람은 어느 식품 가공 공장 옆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국수가게, 편의점, 시장이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길은 바로 부산으로 향하는 큰 국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찾았고 유턴해서 곧장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와 여자친구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곳을 빠져나온 시간은 밤 11시 30분경, 거의 5시간 동안 그 이상한 길에서 헤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차 지붕을 확인했습니다. 지붕 위에는 사람의 5손가락 모양을 한 깊은 손톱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문틀 고무 패킹에도 무언가에 찍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결코 헛것이 아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3일 후 그는 절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주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왜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섰을까? 그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낮에 그 길을 다시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 공장 옆길이 어떻게 국도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었던 그 교차로는 대체 어디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그곳을 다시 찾아가 보니 공장 옆에는 정말로 작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 보니 끝까지 가도 국도와 연결되지 않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길 끝에는 집 한 채가 있었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 나와 그 철물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놓쳤던 교차로에서 철물점까지의 거리는 30km가 넘었습니다. 차로 거의 30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불과 몇 분 만에 철물점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철물점에 도착해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며칠 전 밤에 저희가 여기 왔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문을 닫으셨어요? 제 검은색 차 보셨죠?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봤지, 왜 못 봐? 자네들 차가 가게 앞에 멈춰 서자마자 우리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들이 전부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어. 멈추지도 않고 계속 지저대는데 너무 무서워서 식구들한테 빨리 가게 문 닫으라고 소리친 거야. 그렇다면 길을 알려주었던 흰색 포터 트럭은 어땠을까요? 그 트럭이 서 있던 장소에 가보니 그곳은 왕복 2차선 도로에 갓길조차 없어서 차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추측하기에 그들이 헤맸던 길은 아마도 국립공원 내부로 들어가는 비공식적인 경로였을 겁니다. 일반인이 들어가려면 관리소 직원의 허가를 받아 여러 개의 차단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곳이었죠. 그는 문득 길을 알려주었던 트럭 운전사를 떠올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물었을 때 그는 흰색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이 흘러나왔던 순간을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말에 따르면 휴게소에서 최신작 요 CD를 새로 넣고 오디오를 껐다고 했습니다. CD의 첫 번째 곡은 결코 반야심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그 불경이 흘러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기적 덕분에 그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원인을 되짚어보니 아마도 휴게소에서 봤던 그 이상한 여자를 보고 말을 꺼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도 그 여성들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처럼 4명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마주쳤을 때 그들은 분명 3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4번째 사람, 머리에 검은 뿔이 달린 그 여자를 본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들의 목숨을 노린 악귀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길에서 운전을 조금만 잘못했더라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제가 이 사연을 듣고 나서 제가 겪었던 일이 떠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저 역시 바로 그 도로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경험은 이 사연만큼 무섭지는 않지만 정말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지리산 인근 도로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남자처럼 교차로를 찾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가도 교차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무조건 좌회전해야 해. 이 시간에 지리산 고갯길로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은 도로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으슥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게 밤길을 운전하며 가는데 저 역시 여자친구와 함께였습니다. 제가 말했죠. 자기야, 만약에 길가에 차가 서 있으면 세워서 길 좀 물어볼까? 좌회전해야 할 곳을 도저히 못 찾겠어. 그러자 부산 출신인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 길에서는 밤에 사람이 걷고 있거나 차가 서 있어도 절대 세우면 안 된대. 차가 고장났거나 누가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멈추지 마.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주는 게 낫지. 그 사람이 강도일지 귀신일지 어떻게 알아? 그 말을 들으니 더 무서워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신령님께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제가 아까 사연에서 흰색 포터트럭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소름이 돋았다고 했죠. 왜냐하면 바로 그날 밤 저 멀리 앞에 흰색 포터트럭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트럭이 갑자기 방향지시등을 켜고 출발하더니 마치 저를 이끌 듯 지리산 고갯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무서워서 추월할 생각도 못하고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달렸죠. 그런데 제가 시속 80km로 달리면 그 차도 80km로, 제가 90km, 100km로 속도를 올리면 그 차도 똑같이 속도를 맞춰 달렸습니다. 덕분에 오늘 밤은 동행이 있어서 무섭지 않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위험한 고갯길을 거의 다 빠져나온 지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포터트럭이 갑자기 방향지시등을 켜고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위험한 곳에 왜 차를 세우지? 도움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자친구의 경고가 떠올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그 차를 추월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로 뒤를 돌아본 순간 그 흰색 포터트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을 껐나 아니면 유턴해서 돌아갔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이 사라진 지점부터는 길이 아주 평탄하고 편안한 직선 도로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연을 다시 읽어보고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흰색 포터트럭 이야기가 사연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길을 지나는 여행객들을 도와주는 산신령이나 토지신의 영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차로 말인데요. 정말 이상한 건 그날 밤에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인 2달 전 제가 낮에 그 길을 다시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교차로는 정말 크고 신호등도 있어서 만약 제가 그걸 못 봤다면 그건 제가 엄청난 과속으로 신호 위반을 하며 지나쳤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신호등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사연을 읽고 나니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 도로를 지나시다가 기이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보다 더 무서운 일을 겪은 분들이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주 무섭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소름 돋는 이야기였죠. 다른 사람이 겪은 이야기가 제가 겪은 일과 이렇게나 비슷할 줄은 몰랐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꼭 댓글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밤에 혹은 운전 중에 그것도 지리산을 넘으며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